예, 그럼 이제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윤 대통령의 2년 동안의 업적을 평가받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이고,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위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이 어떻게든지 원내의 일당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집권 과정 속에서 선거를 치렀을 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통치 기간 동안에 선거에 실패하면은 그 정권이 그 다음에 유지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난 75년 헌정사를 보면은 집권 세력이 집권 도중에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선거에 실패를 하면은 그 정권이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당시에 자유당이 서울에서 한석 빼놓고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 여파가 결국은 60년대 3.15 부정선거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신 체제를 유지했던 박정희 정권이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또 한석 빼놓고 서울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11.6 사태를 발생을 해서 공화당을 몰락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실 1985년 12대 국회에서 당시에 민정당이 서울에서 그 당시에 돌 뽑을 때입니다만은 1등을 못하고 전부 큰 격차로 2등. 그래서 다시 서울에서 몰락을 해가지고 결국 가서 그것이 오늘날 87년 민주화 헌법, 지금의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참 어렵게 0.7%라고 하는 그 격차로서 겨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에 국민의힘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가 초기서부터 어렵게 진행이 돼가지고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형편없이 내려앉게 됐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22대 선거를 맞이해서 국민의 힘이 겪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그러는 와중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국민의힘이 어려운 경지에 도달하게 된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소위 연기를 다 가지고서 상당히 국민의 호감을 갖는 것 같으니까 좀 희망적으로 보였다가 결국 가서 일반 국민의 생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지 한동훈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과 같은 다시 여소야대가 전개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여당 일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정치에 매우 큰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87년 지금의 헌법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2027년이면 지금 헌법 체제가 실시된 지 40년이 됩니다. 그 4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분야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흔히들 얘기하는 군사정권이 끝나고, 다시 말해서 노태우 정부가 1992년에 끝을 맺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초기에는 참 문민정부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루어놓았던 경제 사회 구조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뭘 했느냐? IMF 사태를 뭐 수습한답시고서 결과는 무엇으로 가져왔냐면은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10년을 갖다가 겪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로 인해서 시작된 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두 가지 10년씩을 거치면서 뭐가 해소가 되느냐?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서 국민 내 소위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두 정당, 보수 정당, 이 진보 정당 아주 공공에 빠졌을 적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가서 다 도와서 정권 장출에 참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처음에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직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일반 국민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거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은 어디든지 모르게 다 잃어버리고 딴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실 2012년 대통령 19대 총선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상황이 뭐냐면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이라는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두 당을 물리치고서 시장이 당선됐을 적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조기에 사퇴를 하고서 실시한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무상급식이라는 게 초등학교 학생 점심 무상급식 준다는 것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참 허기가 싫어가지고서 무상급식을 거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얼마나 이 한심한 정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안 하려고 주민투표를 붙이니까 서울시 주민들이 투표를 안 해버린 거예요. 25%의 투표율도 달성하지 못하니까 결국 가서 개표도 못하고서 끝나고 시장이 사퇴하고 자, 이
보궐선거를 하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니네들이 도대체 뭐냐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무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굉장히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한나라당 가지고는 도저히 승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한테 복귀를 내가 그랬어요. 당신 지금 한나라당의 지도체제 가지고는 내년 19대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고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당신의 대통령 꿈도 사라질 테니까 당신이 참 현 지도체제를 물리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에 총선을 당신 책임 안에 해서 승리를 못하면은 박근혜라는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두려우니까 감히 그러한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한나라당이 자체 내 혼란에 빠져가지고서 그해 12월 달에 지도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을 때 결국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제가 사실은 내가 내 얼굴을 내놓고 당신은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다가 하도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비대위에 가가지고서 근본적으로 당시에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때 내세우는 것이 뭐냐? 경제민주화를 앞장에 내세웠던 겁니다. 왜 그랬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경제를 민주화시키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기치로다가 19대 총선을 기대치도 않았던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 여파로다가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제가 보기에 그때 초기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기에 이 정권이 과연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또 이 당시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또 민주당이 참 분열이 돼가지고 안철수 튀어나가고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20년 집권한다는 이런 소리를 갖다 하게 되고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야 대한민국도 이제 일본처럼 보수의 장기 집권 체제로 간다 하는 이런 것이 팽배하게 진행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물에 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대표가 저를 사흘밤을 새벽 2시까지 찾아와서 참 살려달라고 해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이 망해버리면은 결국 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라는 것도 어렵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고서 들어가서 참 당시에 여러 가지 소위 정치평론가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뭐 저게 과연 80석이 되겠느냐 뭐 60석이 되겠느냐 이런 선거판에서 민주당을 제가 일당으로다가 맺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일당이 되니까 결국 가서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의 조기 종식을 갖다 가져오는 그런 현상을 갖다 보인 겁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탄생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맞이한 게 뭡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3년을 겪은 거예요. 그러한 코로나를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 탄핵을 받은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수도권 121개 선거구에서 겨우 16건 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당이 존속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또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 전에 미래통합당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제가 다 갔어요. 가서 거기도 똑같이 현 시대에 맞는 정강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겨우겨우 해가지고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를 당선을 시킨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에 가서 느낀 게 뭐냐. 제가 그 사실 당명도 국민의힘이라고 이름도 고치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의 소위 다선 의원님들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에 뭐 당 대표를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를 것 같으면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시장이 당선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후보 단일화로 하자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로 안철수를 후보 단일화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안철수 후보도 그랬어요. 당신이 진짜 단일화 후보가 되고 싶으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 그래가지고서 경선을 해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단일화된 거다. 그랬더니 안철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의 기호로는 절대 당선이 안 되니까 자기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죽어도 못 하겠다니.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럼 3자 대결을 하자. 민주당 후보하고 당신하고 우리 당하고 3자 대결을 해라. 나는 3자 대결을 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나는 자신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전직 대표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게 뭐냐면 왜 쉽게 안철수로다 단일화하면 될 텐데 안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도대체 정당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년도에 1년 후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할 정당이 남의 당에 사람을 들여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절대로 당신네들 요구를 못 한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나보고 물러나라 하는 소리.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 집 앞에 와서 저녁에 참 시위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제가 이제 주장을 관철을 해가지고서 오세훈을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고 그 다음날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은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떠났냐면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내부에 당을 제대로 끌고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관장하기가 싫어서 나왔는데 그 틈새에 파고 들어간 게 누구냐면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36세의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최초로 당 대표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이 당에 무슨 기반이 있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니까 일반 국민이 저 보수 정당이 조금은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 가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탕하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0,7% 차이밖에 안 돼요. 25만 표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준석이가 아니었으면 실현됐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 대표를 갖다가 잘 키워서 참 지도자감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야지 정상인데 그거를 대통령 당선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그냥 뭐 이상한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서 그걸 내쫓아버린 거야. 그 이후서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혼란을 겪게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참 창피스럽게 비상대책위 체제를 갖다가 지금 세 번째 겪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금 총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